주택의 분양과 주택의 청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양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강아지 분양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강아지를 낳았는데 강아지가 6마리가 7마리 있는데 이 6마리, 7마리 중에 한 마리를 누군가한테 분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주는 얘기예요. 돈을 받고 주든지 어떤 형태로 주는 걸 갖다가 이걸 분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택에서 분양은 뭐냐? 주택 사업자가 집을 갖다가 한 100채 정도 짓고 200채 정도 지은 다음에 주택 수요자들한테 이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택의 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얘기잖아요. 뭐 강아지 분양하는 거랑 똑같아요. 선분양과 후분양 이렇게 있잖아요. 선분양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미리 분양해서 파는 거예요. 이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판다 해서 선분양이라는 거예요. 봄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있을 때 이 사과가 열리는 가을에 한 9월이나 10월이 되겠죠. 10월에 이 사과가 열리면 얼마에 팔겠다고 미리 소비자한테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리 파는 거잖아요. 미리 파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사과가 제대로 열릴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미 산 게 때문에 소유는 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병들거나 이런 사과가 나왔을 경우에 문제가 되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의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세우는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세세하게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면 혹시 건축에 하자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선분양을 하다 보면 하자 발생했는데 이 하자 발생을 주택 수요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선분양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이걸 했느냐? 저희 이제 70년대, 80년대 주택을 급격하게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 공급하려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선분양을 해서 이 분양받은 돈을 가지고서 주택을 짓는 공사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돈이 없는데도 미리 분양했기 때문에 분양받은 돈을 가지고서 자재사당해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그 시공사들이 공사에 참여하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로서는 선분양제가 좋아요. 그래서 이 선분양제에 대한 것들을 시행해 왔는데 이 선분양제는 결국 주택의 하자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분양제보다는 후분양제, 주택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해야 되겠다. 왜 후분양제를 갖다 하냐면 사실은 선분양제 하다 보면 가을에 됐을 때 사과가 얼마 시세를 할지 모르잖아요. 시세를 예측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자라가지고 후분양해서 공정률이 갖다 50% 보통 이제 80% 이상까지인데 80% 이상이 되면은 대충 얼마 정도 몰리겠고 그리고 또 그 입주할 수 있는 시간과 시차가 없기 때문에 분양 가격의 정확도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쯤이면은 실제로 주택 수요자들이 와가지고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모양으로 세워졌고 이 부분들에 대해 기본 권력들을 알게 되니까 이 아파트는 괜찮겠구나. 이 주택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분양제가 사실은 주택 수요자들,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고요.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미리 건설 대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건설 비용을 갖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는 좀 불리하죠. 그러나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후분양제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계속 후분양제 쪽으로 해서 전환해서 하고 있고요. 선분양제 같은 부분들은 이제는 많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선분양과 후분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선분양의 장점, 후분양의 장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아파트 사업자가 자기 주택을 팔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분양이라는 겁니다. 이 청약이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청약이 뭐냐면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청약.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자가 분양하는 사람한테 받아낼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청약. 예전 같으면 주택 공급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청약자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이 청약자들이 이 많은 수요를 갖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점수들이 보통은 몇 점이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약 점수에 대한 것들을 정해가지고 워낙 청약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통장 통장을 어떤 걸 만들까 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딱 하나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정확하게 명칭을 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주택종합저축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압축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 민간 분양에도 신청할 수 있고 공공분양에도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민간부든지 공공분양이든지 이 청약통장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청약종합저축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 청약부금이니 청약예금이니 청약저축을 했던 부분들을 다 하나의 통장으로 해서 통합해가지고 간편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하실 부분들은 그러면 청약종합저축 이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청약에 대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저희 아들들한테 17세부터 사실은 청약 통장을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20세 이전의 기간들은 5년을 하든지 7년을 하든지 2년만 딱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저축을 갖다 할 수 있는 그 부금한 기간의 인정을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려면 17세 하게 되면 2년 동안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금금리가 다른 것보다 높아요. 예금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그 청약에 대한 실질은 가산점을 높이기 때문에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 빠른 내에 하시면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가급적 17세 정도에는 반드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부분 청약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청약이 공공분양과 일반 분양에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공공분양이라는 건 이 주택 사업자가 LH, 한주토지주택공사하고 SH, 서울주택공사, 그리고 GH, 경기주택구단처럼 공공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공분양하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뭐냐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분양에 대한 것들이고요. 일반 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 당첨할 수 있는 부분, 조회 부분, 청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분양에 대해서 하시려고 그러면 이 사이트를 갖다가 LH의 청약센터에 가시면 토지하고 주택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에 대한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주택이나 그 전세 임대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여기서 공공분양에 대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원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이건 일반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합니다. 청약 시청부터 청약 당첨, 청약 자격 확인,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청약을 연습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해서 청약에 대한 것들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청약의 조건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조건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게 17점입니다. 점수가 17점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부양가족수가 두 번째 부분이 35점이 있고요. 그러면 무주택 임대 기간 그래서 32점이 여기에 배당돼서 총점이 84점이 넘게 되면 청약의 순위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가점제가 있고 청약은 추첨제가 있어요. 청약 추첨제는 운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대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청약 가점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청약 가점제를 하려면 이렇게 이 청약 점수들, 청약 항목에 대한 점수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84점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갖다가 자격 조건을 맞춰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17세부터 청약통장을 가입해라. 이게 뭐냐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점수가 높아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10세부터 청약통장은 가입해서 청약통장으로서 금리를 갖다 취하는 부분과 청약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다가 높여주는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이 무주택자 기간을 늘리면서 부양가족수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사람들한테 뭐냐면요. 결혼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세대가 분리되면 부모가 주택을 가지는 데서 세대가 30세 이후에 세대가 분리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30세 이후에 가급적 빨리 결혼하게 되면 아들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양가족수를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결혼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거. 물론
결혼을 안 하더라도 세대 분리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30세 이후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전에 결혼해가지고 세대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30세 이후에 세대 분리를 하든지 해서 세대 분리를 빨리 해서 무주택 기간을 갖다 늘려가는 부분들, 이게 32점이 대 100점이 있고요. 부양 가족 수는 자녀를 빨리 낳는가, 자녀를 빨리 낳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약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에서 점수를 갖다 높이게 되면 청약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 의해서 주택 청약의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1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자, 청약은 분양이 일반 분양이 있고 공공 분양이 있다. 일반 분양은 일반 주택 사업자들이, 건설 사업자들이 만드는 분야의 분양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추첨제를 해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추첨할 때는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해요. 그러나 공공분양은 철저하게 공공분양에 대한 것들은 청약 가점제로 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에 대한 것들을 점수를 높일 수 있게 무주택 기간을 늘리든가 부양 가족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청약 가입 기간을 갖다가 늘려서 이 청약의 총점이 84점에 가깝게 해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청약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왜 주택을 갖다가 구입하는 부분들을 청약으로 하냐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 상한을 갖다 낮춰놔서 만약에 청약을 받게 되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 로또라고. 그만큼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청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청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략들이 수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매할 때 기존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거냐 아니면 이런 청약을 통해서 구매할 거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기존의 주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외에 청약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도 있는데 다만 청약의 가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전략적으로 청약을 가점을 어떻게 높일 거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청약의 점수를 갖다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높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방식 중에서 이 부분들에 이해를 놓게 되면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하는 부분들을 분양받아서 신규 주택에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 투자 전략 중에 부동산을 갖다가 매입하는 이 전략 중에 청약 부분, 분양 부분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만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들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의해서 그 하나의 스텝들을 갖다가 밟아가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택의 분양과 주택의 청약을 갖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걸 갖다 바라보려고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쉽게 생각하세요. 강아지 분양처럼 이 분양이라는 건, 주택 분양은 주택자들이 많은 주택을 갖다가 분양하는 거라는 거고, 청약이라는 건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나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기본적 조건을 만들어서 이 조건에 의거해둔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갖다가 청약할 수 있게, 그러니까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제약을 걸어놨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양과 청약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조건을 맞춰가는 작업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하게 내 집 마련을 청약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툴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